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.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. 법정 대면은 세 번째인데 줄곧 같은 증언을 해왔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인원, 요원이란 용어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도 흔들려 했습니다. 김태영 기자입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, 싹 다 정리해.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자금이면 자원, 인력이면 인력,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. 그렇게 기억합니다. 홍 전 차장은 오늘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.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특검이 첫 이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우원식, 한동훈 등 이름이 나오자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맞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기록한 메모의 신빙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.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다며 이를 보좌관시켜서 만들었다고 한다고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한 겁니다. 이에 홍 전 차장은 실질적인 작성자는 자신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.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을 보좌한 노재현 특전사 법무실장도 증언대에 섰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가에 대해서 순간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포고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.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? 노중령은 맥락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곽 전 사령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 JTBC 김태영입니다. 예, CBS 박종희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.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홍장원 전 차장과 함께 대면을 했습니다. 출석을 했죠.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? 네, 일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어났는데요. 예. 참고로 이 메모는 4차례 보완을 거치면서 보좌관이 작성에 관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예. 홍장원 전 차장은 보좌관이 정서를 한 이후에 자신이 통화 내역을 기억한 것을 추가로 가필했다면서 메모들은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말했고요. 예.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메모 대부분을 작성한 보좌관이 증인 신청이 되지 않았고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. 또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쓴 1차 메모를 두고 지렁이 글씨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반면에 특검팀은 보좌관이 메모를 대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. 예. 그리고 한편 홍 전 차장은 증언 내용이 국정원 CCTV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는 앞서서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할 때에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에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적었다라고 했는데요. 예. 국민의힘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홍 전 차장이 10시 58분쯤에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예. 이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제가 보기엔 CCTV가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태용 전 원장이 공개한 CCTV가 제 기억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예. 자, 일단 오늘 진술과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태 시장부터 말씀 주시죠. 뭐 상식적으로는 예. 초반에 정말 계엄 초기에는 그 체포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어.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봐요. 저는 예. 그때도 물론 뭐 당연히 윤 성격에 다 잡아들여라 이랬을 걸 봤지만, 근데 지금 뭐 총으로 쏘겠다란 말까지 예. 계엄 전에도 있었고 충분히 있죠. 지금 뭐 글씨가 지렁이 글씨 같아서 이게 본인 글씨가 맞느냐? 본인이 정말 이거 나중에 조작한 거 아니냐? 전 뭐 재판부가 여기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. 그냥 본인이 결국에는 보좌관이 최종 정리한 거 처음에는 당연히 계엄 20분 뒤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10시 53분 전화를 와서 자 지금 방첩사령관 전화 올 테니까 다 잡아들여 그러면 국정원이 원하는 거 해줄게 도와줘라. 대공사건도 주고 예.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좀 이따 전화 와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. 이 21세기에 뭐 우원식, 이재명, 한동훈 16명인가요? 이름을 쭉 불러서 잡아들여라.
뭐 이런 표현들이 쭉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정신 없을 때 메모를 하다 보니 글씨가 좀 그럴 수 있죠. 그럼 본인이 다시 정리하고 다음날 다시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시키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감수했잖아요. 다시 예. 다 필했기 때문에 예. 본인이 작성한 거로 봐야죠. 이 메모를 나중에 그게 뒤에 작성된 게 12월 4일인데 무슨 뭐 가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며냈다라고 볼 수는 없죠. 예. 일단 1차 메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. 해당 메모도 한판승부에서 홍장원 차장 공개하기도 했었었는데, 예. 예, 그 메모라는 게 이제 중요해졌는데 그게 뭐 가필이 되어 있다든지 제3자의 필적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력이 없는 거냐,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그럼 인정되는 거냐, 거기까지야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모르지만 스토리만 들어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. 예. 그런 일 자체 윤 대통령 쪽에서 뭔가 명단을 불러준 일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메모가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갑자기 명단을 상상으로 만들 이유도 그렇죠. 없고. 갑자기 이럴 때는 명단을 불러줬을 거야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예.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물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음. 국정원 관련해서는 적어도 계엄 때 국정원장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. 그렇죠. 구속이 됐잖아요. 예. 그 과정에서 조태원 국정원장과 총장원 1차장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.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조태원 원장 관련 CCTV는 국정원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. 국가기밀이라고. 예.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가 됐죠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결과 조태영 원장이 구속이 됐네 하면 법적으로 적어도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방향 정도는 무게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. 예. 예, 그렇게 봅니다. 김수현 평론가. 네,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이 크게 쟁점이 됐던 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도중에 이걸 물꼬를 틔우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싹 다 잡아들여라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공방이 일어났던 건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뭐 탄핵 심판부터 해서 재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홍장원 전 차장 메모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는 거 아니다. 의존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죄를 입증하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. 그렇죠. 워낙에 많은 다른 물증들이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이번에 증거 능력을 갖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불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의 그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됐다는 점, 그 점을 좀 유념하면서 재판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에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문자가 공개된 게 있어요. 내란 특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자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?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끌고 있다.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다. 도이치 수사는 불법 수사라면서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작년 10월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. 검찰, 민주당,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.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악한 한동훈. 그러니까 결국 계엄 때 체포하라는 지시가 나오고 예. 또 곽정군 사령관 증언 말 맞다나 정말 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. 결국 한동훈 장관을 본인 생각으로 어떤 이미지화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그 법무부 장관 이런 일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. 보니까 전혀 아니고 말을 안 들었다. 그 말이 뭐냐?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처리를 해주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좀 어떻게 빨리 좀 처리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할 수가 없죠. 법무부 장관이니까. 그렇죠. 그렇죠? 네.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.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. 그럼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.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이 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걸 기대했다는 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. 자, 김수진 평론가. 이게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영장 청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요거를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재청구를 한 건데 이게 그럼 법원이 어떻게 좀 판단할 것인가? 네, 일단
그 사실관계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. 예. 그러니까 뭐 법리적인 부분보다도 처음에 이제 기각이 됐던 것이 좀 사실적인 것이 위법성 인식 네, 이런 것들?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특정 정치인을 찍어서까지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좀 제시가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지난번에 청구를 할 때보다는 예.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박 시장님? 저도 이제 계엄이 위법하다.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박성재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냥 갔는데 갑자기 계엄하겠다고 해서 네.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전부터 사악한 한동훈 때문에 지금 예. 나라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아 계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국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고 다른 게 없는 걸 그러면 당연히 위법하구나 이거를 박성재 장관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죠. 예. 근데 좀 뭐 이거 말고도 또 나온 문 있잖아요. 12월 4일 날 안가회동에서 국회 권한남용 관련된 문건을 밑에 검사에게 작성하게 해서 그거를 따로 받아봤던 것. 그럼 계엄을 어떻게든 합법적인 형태를 띄우려고 한 논리를 그 안가회에서 만들었다는 게 되고. 그렇죠. 예. 그럼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는 뭐 이미 사실 1차 때 구속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가 영장 전담 재판부가 느슨하게 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어떤 계엄 선포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성재 전 장관이 이전에 10월에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계엄의 위법성도 인식한 증거 중에 하나로 아마 이 문자를 또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홍장원 오늘 전 차장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관련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직을 강요한 의혹 제기 그 계엄 후에 이제 조태용 전 원장이 홍 차장 이번에 사직해 주셔야겠어요. 정무직들은 다 그렇잖아요.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 생각이냐 물었는데 이제 조태용 원장은 그럼 우리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냐라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재판장에서 또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이 내 4시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다음 공판에서도 홍장원 차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처음에 재판 안 나오셨잖아요. 네. 근데 최근에 중요한 증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분들 증언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출석은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 상대로 신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정황을 바꿔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4시간이 필요하다. 근데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습니다.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저는 오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. 오늘 준비를 해야 재판장에서 되겠죠. 그럼 윤 전 오늘 대통령 해도 됩니다 쪽에서.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모르겠어요. 이 재판 전략을 변호인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.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네.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를 변호인조차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도와 그 돌발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변호 전략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박 시장님? 그냥 뭐 여전히 그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봐야죠.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재판을 일단 끌겠다. 지금 재판부가 사실 진행 속도가 좀 느리죠. 1월 18일 이전에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다 끝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.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증인에 대해서 변론을 이어가면 뒤로 길어지잖아요. 물론 이제 1월 18일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 전에 그 일반 이적죄 얼마 전에 특검이 했던 부분 이걸로 이제 또 다시 구속 기소를 하게 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한을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. 근데 그것도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이고요. 영장 전담 재판부가. 그런데 가장 두 번째는 마지막 발버둥 최대한 내가 내 주장을 해서 증인들이 아마 그거는 저는 일종의 그냥 전략적이라고 약간 역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요. 예.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 간 것도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차원인데 사령관들이 좀 무리하게 한 것 같다. 본인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저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거짓 꾸며내기보다는 예. 완전히 본인이 한 리플리 증후군처럼 본인이 한 짓을 잘 모르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하게 것으로 사고를 전환해버렸다. 그렇죠. 내가 왜 죄가 있지? 라고 하면서 죄가 될 만한 부분들은 스스로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
이제 구치소에 계속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예. 계속 나오는 걸로 보여요. 또 좀 그런 홍정원- 것도 작용된다고 봅니다. 예.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.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뭐 얘기하면 좋죠. 원래 말씀하기도 좋아하고. 예. 자,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얘기였고요.